이준석이가 안 가는 곳이 없죠. 또 안 하는 말, 또 못하는 말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나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걱정하는 그 말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데나 끼어들지 말고 아무데나 나서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아서라 마서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요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노래 말 가운데서 아서라 마서라 가진 것은 없어도 나에게는 너뿐이더라.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외롭다가도 둘이라고 생각하면은 행복한가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노래말 가사인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준석이는 한시도 입을 멈추는 때가 없습니다. 연신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바로 어제죠. 자기 당 연설회에서, 대구에서 열렸던 연설회인데 참석한 후에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얘기를 이준석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이준석은 낮게 본다. 그는 윤 대통령 본인이 해명해야 할 것도 참 많다. 본인이 사과해야 할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해명과 사과를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의 만남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2년 동안에 윤 대통령이 당 내부의 정치인 인사에서 내부 총질이라든가 보수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여러 가지 언행을 해왔는데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지를 해야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저 생존에 급급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굴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본인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에게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참 말을 해도 얄푼 다리가 없죠. 덕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이 요구할 사항으로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꼽고, 그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을 첫 번째로 고민해 보시죠. 이런 말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두 번째 주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준석은 또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본인이 이준석에게 해명할 것도 많다. 그리고 또 사과할 것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하지요. 바로 받아쓰게 됩니다. 얘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서 사과할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로서는 아주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면서 입맛이 당기는 그런 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지 못하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와의 만남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씨, 자기가 당 대표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집을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었었습니까? 연일 독소를 쏟아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부 총질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일성이 이제는 내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정권을 이끌어가는 여당 대표이니까 책임이 중하다 하면서도 계속 내부 총질은 누가 해왔습니까? 여러 방송에 나가면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 당 내부를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정말 후보 시절에는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마다 힘을 모아야 하는데 집을 뛰쳐나가고 내부 총질한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준석 당신이었습니까? 어떻게 당무 거부하면서 당을 해코지 했던 본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부 총질이라니.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준석이가 화성에서 나타났나? 물론 화성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화성이 아니라 지구, 금성, 토성, 목성 따지는 화성. 갑자기 엉뚱맞게 화성에서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본인 자신이 내부 총질과 함께 보수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오죽하면은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당 대표가 되고 방송에 여기저기 나다닐 때에 제발 당 대표로서 채통을 지켜라. 아니, 당 대표가 방송을 그것도 찾아다니면서 가볍게 입을 놀리냐? 이런 쓴소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기자들에게 싸움거리를 던지고 있으니까 기자들로 볼 때에는 앞뒤 맞는 말이 아니지만은 기사거리가 되니까 받아 쓰고 바로 언론에 올리게 됩니다. 그걸 이준석이가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엊그제에는 한동훈을 또 저격을 했습니다. 홍준표와 번갈아가면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선거 지휘 능력이 없다. 필설도 능하지도 않고 미디어에도 친화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자기만 잘났고 한동훈은 자기 아래 정도로 한 수 아래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비하성 발언에 대해서 어느 누가 동의하고 그 말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관훈 토론을 한 거밖에는 없고 언론 인터뷰나 토론에 나온 걸 보지 못했다. 전당대회에 나가면은 수많은 토론이 있는데 필설이 부족하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한동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준석 당신 본인을 걱정해야죠. 한동훈은 내공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답답하지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상대하듯이 무조건 까서는 안 된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조건 까면 안 된다. 옳은 얘기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지요. 자기 자신은 한동훈보다 모든 면에서 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낫다 못하다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미디어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 매체라는 것을 이준석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용만 했지. 언론이라는 매체는 내용을 떠나서 남을 까고 비판하는 것을 다루는데 더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독자층이라든가 시청자 입맛에 맞는 기사를 만드는 것이죠. 요즘 기사가 그래서 무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시청자나 독자의 흥미 위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은 여기에 편승해서 미디어 친화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게입니다. 언론을 자기 위주로 이용하는 그러한 교묘한 얄팍한 자세가 문제이지 오히려 한동훈처럼 정통적으로 정로로 나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모자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한마디로 자기 편리한 대로 아전 인수 만들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느 누가 이준석을 만나 주겠습니까마는 만약에 만난다면 단서 조항을 달았으니까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지요. 특별감찰관 임명, 그것도 야당이 추천하는 것. 행정부 통제를 위해서 감사원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임명해보는 것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왜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준석은 정책적인 면에서 제로 상태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었죠. 13년의 정치 경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권을 따라다니면서 술 대접받고 성 대접받은 것이 자기 정치 경력의 전부였었지. 뭐 특별 감사제 그리고 감사원장을 야당에 추천한다. 왜 당신이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에 야당에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특별 감사관제를 만들어 그것도 야당이 추천하겠다. 문재인 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과연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여당 대표일 때에 자기 당 비판과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고 독소를 퍼붓고 이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에게 추천권을 허락해라. 대통령을 만나면 그런 제안을 하겠다. 막말로 대통령이 이준석 씨 당신을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당신이 개혁신당인지 개혁당인지 만들려고 했을 때에 국고보조금 6억여 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 들어가면 제1호 법안으로 국고보조금을 분명하게 처리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반납됐습니까? 기부가 됐습니까? 도대체 그 6억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부터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총리로서는 적격이다라는 말을 어제 대구에서 또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홍준표에 대해서 띄우고 있을까요? 이준석은 홍준표 국무총리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 장점을 거론하면서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무적 능력을 갖춘 총리가 등용되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해질 것이다. 정무적 감각과 더불어 행정 능력이 갖춰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대표, 지사 이런 직을 성실하게 훌륭하게 역임해온 사람이 홍준표다. 또 한 가지는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홍준표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추천하고 총리가 되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지적을 합니다.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홍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성격상 맞질 않아요. 스타일도 맞질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만이 유독 홍준표가 총리로서의 제격이다,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홍준표가 총리로서는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여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준표는 어느 누구랑 호흡을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도 독고다의 성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독고다의 성질이 아니라 독불장군식의 정치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저는 홍준표가 절대로 누구랑 호흡을 맞추면서 정치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해 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달 말이면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국회가 열립니다. 22대 국회,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21대 국회도 엉망이었지만은 22대 국회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 생각 속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정신이, 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당선자라고 한다면은 언론 앞에서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쯤이면은 한 달도 채 남지 못했는데 국회 도서관을 찾아서 내가 무슨 정치를, 임기 4년 동안 무슨 정치를 해야 하는가 숙고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구원면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앞선 국회 21대 국회가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습니까?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서 반면 교사 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급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립민복, 국립민복, 입 달린 사람들은 모두 다 외치고 있는데 정말로 임기 내에 국립민복을 위해서 애쓴 국회의원들이 있었나요? 이 국립민복은 입으로 말로 앞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국립민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검찰 문제 때문에, 공수처 문제 때문에, 특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야 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민생 문제가 시급하고 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국민들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국민들이 범법자입니까? 자, 그렇다면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리민복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라면은 어떤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당선자들이 해야 할 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